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조향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5년간 근무하셨고 2023년부터는 포항장량유치원에 원감으로 재직하시며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향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포항장량유치원 원감 조양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교육청 유치원 급식의 중점 추진 방향 전달 연수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급식은 여기 계시는 영양사님들, 영양선생님들이 전문가시고요. 저는 일단 유아교육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현장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유치원에서도 그 교육과정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비교해서 지금 표를 만들어 온 이유는 대부분의 영양 선생님들께서 초등에서 많이 근무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또 운영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또 아니면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954년에 제정되어 현재 2023년도까지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했었고요. 24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21년 만5세 누리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 3호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고 확대 시행되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3호세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유아들은 3호세 시기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유치원에 다니던 모두 3호세 유아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교육부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만든 교육과정이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3호세는 개정 누리과정이면 0, 2세 영아들은 표준 보육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 이제 0, 2세 표준 교육과정과 3호세 2019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한번 비교해 보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그런데 이런 다름이 틀림으로 오해되거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은요. 먼저 유치원은 3호세 유아들이 다니는 3년간 다니는 학교이고요. 초등학교는 6세부터 1학년을 시작으로 6년간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은 등교 시간에 교사와 함께 이제 등교를 해서 1교시가 시작되면 40분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그죠? 또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유치원은 등원과 함께 수업 시작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한번 수업에 들어가시면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도 수업 시간이고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어린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임장을 해서 모든 바깥놀이에도
교사와 같이 뭐 화장실 갈 때도 교사가 보호에 의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별도로 없고 유아들이 뭐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사들과 그 정해진 시간까지 함께 교육하는 것이 수업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잘못 보면은 초등처럼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자유로운 형태로 놀이를 하고 그 속에서 또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기만 하나요?라고는 하는데 그 놀이가 바로 배움이 되고 교육과정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을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로 짚어보면요. 먼저 국가 수준의 공통성 및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이라 하는 것은 3, 5세 어린이집, 3, 5세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이지만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유아의 발달 단계가 3, 5세가 굉장히 연령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제일 키워드가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잘 커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서는 학생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아,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놀이가 유아의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일일 교육 계획이나 주간 교육 계획안을 가지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수업이나 활동을 했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부터는 유아의 놀이 흐름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지 지원 방법을 찾고 또 거기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짜여진 구성되어진 그 계획안을 갖다가 미리 짜기보다는 교사의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그 계획들이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는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계획서보다는 조금 교사의 자율성을 더 주긴 하지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아들이 성장할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비전으로 추구하는 인간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며 이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교육과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이라 함은 첫 번째 신체운동 건강 영역, 두 번째 의사소통, 세 번째 사회관계, 네 번째 예술경험, 다섯 번째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15개의 내용 범주와 59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은 학습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5개 영역의 내용을 유아가 놀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경험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유치원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간의 연계를 강조한 유초 이음 교육이 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범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개의 내용까지는 살펴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서 그럼 유치원에서는 신체운동 건강형에서 어떤 내용 범주를 강조할까요? 먼저 신체활동을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라는 내용 범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 범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세 가지 내용 범주가 있고요. 자연 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아에게 놀이는 배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개정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놀이가 5개 영역 이상의 자연스러운 배움으로 확장되도록 교사들이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유치원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근무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근무하러 가셔서 보시고 아실 수도 있지만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이제 앉아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지원하는 놀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먼저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통해서 그냥 놀이만을 지원하고 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영역의 경험이 충분히 확장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해서 생활기록부나 학부모 상담 자료 그리고 유아의 지원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서는 저마다의 아니면 교사의 저마다의 방식으로 놀이를 기록하십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녹화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녹음도 하시고 아니면 포스트에 기록을 하시거나 기록한 것을 패들릿이나 이런 데서 정리도 하시고 해서 사진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머니들 상담할 때 활용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유아들을 그냥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난지를 5개 영역의 59개 내용 범주 속에서 다 그걸 끄집어내셔서 확장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선생님 혼자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 선생님들, 영양사님들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이렇게 교과 연구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듯이 유치원 선생님들도 수업 나눔이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연령의 수업 나눔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유아들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단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유아들을 지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깊게는 못 드렸지만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유아들이 지금 3, 5세 연령입니다. 그래서 피아제 인지단계 뭐 단계에 따르면 전조잡기 이런 이제 단계에 속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아들은 어떤 상태의 유아들인지 발달 단계를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이 시기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로 상징적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들이 있을 수 있고 논리적 사고의 시작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단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아들이 이제 자율성을 경험하고 발달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본인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절을 배우고 인성을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본생활 습관교육,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모랄로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서로 소통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바른말로 인사하는 거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3세에 들어온 아이들 보면 그러면 선생님과 만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과 헤어질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바른 말로 인사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교육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항상 부모님들이 성인회에서 이제 씻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3세 유치원에 오면서 스스로 손도 씻어보고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활동도 연계해서 하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때를 쓰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급식실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유아들을 관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가르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 특성상 어리고 아직 바르게 앉아서 집중을 한다는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물건을 챙기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급식의 방향에 이제 그 전달 연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치원 급식하는 것 활동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스스로 먹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3세들은 스스로 먹지 않고 선생님이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유는 집에서 항상 부모님들이나 성인들이 보호자들께서 먹여줬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먹기를 힘들어하는 유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식 교육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근무하는 포항 장양 유치원에서 작년에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이 교육 과정을 한번 놀이로 시나리오를 적어서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만든 거고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셔서 같이 만든 영상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유치원에서 진짜로 실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월요일이 너무 싫어. 왜? 회사 가야 되잖아. 난 월요일이 좋은데 유치원 가는 날이잖아. 알았어, 어머니. 자, 유채야, 유치원 가야지.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어느샌가 이렇게 컸을까? 참 많이 안심되는 유치원. 어느새 나의 유치원 생활 행복이 가득 쑥쑥 자란 생각과 건강해질 몸과 마음 유치원은 처음 만나는 학교. 중간에 끊어지네요. 예, 그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요 뒤쪽 가면은 영상 속에 급식실에서 맛있게 밥 먹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영상이 중간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이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유치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교육 과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과 시간 운영 계획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누리과정에 하루에 8시간 유치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굉장히 머무는 시간이 많죠.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훨씬 많이 오랫동안 유치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봄 교육과정, 돌봄까지도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을 이제 보시면은 8시 40분부터 13시 10분까지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담임 선생님께서 놀이 중심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과후 과정 시간이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 시간에는 특성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말고 뭐 우리 유치원에서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수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수업 개념의 미술 활동, 미술 수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 돌봄, 오후 돌봄은 이제 별도의 돌봄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하고 별도로 돌봄에 대한 그런 보육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일과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아침에 일찍 와서 7시에 가는 유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이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시간에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원해서 인사 나누고 독서 시간, 잠깐 아침 모임 체조 시간에서 하루 종일 이제 오전 중에서는 계속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놀이도 하고 함께하는 놀이도 하고 바깥놀이, 신체활동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진행합니다. 방과후 과정 시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랑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특성화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체육, 뭐 음악, 미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활동을 마치면 또 놀이 시간이나 바깥놀이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하는 특성 활동은 뭐 영어, 체육, 코딩 교육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 음악, 바이올린 등 연령별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의 특성에 맞도록 3세 특성 활동, 4세 특성 활동, 5세 특성 활동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이제 연계 활동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연결해서 독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 및 유초 이음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읽고 놀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비해서 유치원이 굉장히 현장 학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다양하게 놀이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실제로 가보고 몸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학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별로 월별로 놀이 주제에 따라서 유아들이 다양하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급식하고 관련돼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유치원에 매실청 담그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실청 담그기를 하면서 급식 시간에 매실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교실에서도 먹어보고 이런 활동도 하고요. 고추장 담그기 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특색 교육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리드하는 시울링 꿈터라고 해서 유아들이 다양한 시를 읽고 동시 짓기도 하고 시화전 같은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정서적으로 예쁜 말놀이 등을 통해서 동시를 가깝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특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린 환경 꿈터라고 해서 다양한 재활용 용품이라든지 아껴 쓰기 아니면 업사이클링 놀이를 통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양 선생님께서 급식과 관련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아서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도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 자료는 우리 유치원 학부모 교육 때 이제 제가 교육과정 설명을 할 때 같이 쓰는 자료입니다. 영양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유치원 급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머니들께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이제 해썹 기준에 맞춰서 위생적으로 조리한다. 식재료는 어떻게 한다. 배식 시간, 뭐 보존 시간 어떻게 하고 세척은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머니들께 안내를 하고 유치원의 급식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뿐만 아니라 식재료 또한 안전한 식재료로 쌀이나 농산물, 육류, 수산물들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사용해서 잘 조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부모들한테 안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생활 교육 편에서 유아의 식습관이 영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양 선생님 해가지고요. 이제 영양 선생님께서 우리 유치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교육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잘 성장하고 배우고 커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지만 영양이나 급식의 그 중요함을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먹어야지 잘 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 더불어 영양 교육, 식생활 교육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식 교정, 예절 식습관 교육, 그리고 알레르기나 편식이나 이런 것들은 영양 선생님께서도 따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담임 선생님들과 영양 선생님이 서로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치원 평장양 유치원 영양 선생님께서 유치원 급식 식생활 교육 사례 발표하실 때 쓰셨던 자료인데요. 제가 오늘 유아교육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들과 영양 선생님들께 전달 연수를 한다고 하니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영양 선생님께서 3가지 프로그램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먼저 도전 식사왕,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희망 나무를 키워요, 생태 체험 활동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3가지를 가장 신경 쓰시는데, 먼저 도전 식사왕은 유아들이 골고루 다 먹은 날을 오늘의 식사왕을 이제 해서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벤트 데이를 활용해서 도전 식사왕을 하는데, 이벤트 데이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독도의 날, 독도 모양의 빵이나 뭐 그런 음식을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서 유아들이 그걸 다 먹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다 먹으면은 지구가 행복해한다, 이렇게 해서 희망나무 키우기, 그리고 생태 체험 활동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은 우리 유치원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고구마나 무를 수확하면 그것을 이제 가정으로 보냅니다. 근데 가정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해 먹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해 먹은 음식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음식의 채소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채소 맛을 알게 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선생님은 그냥 텃밭 활동을 하고 끝내고, 영양 선생님은 급식실에서 그냥 채밑대에서 채소도 몸에 좋은 거란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교육과정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영양 선생님이 급식을 오늘 어떤 급식이 나온다라고 알려주면 그것을 선생님도 소개하고 또 집에서도 소개해서 같이 유아들이 그 유치원 교육과정과 가정에서 연계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급식 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먹은 유아들, 그리고 먹기 힘들어하는 유아들은 다 먹었는 것에 강조를 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에 강조를 하고, 그래서 연령별로 유아의 특성별로 개별화 교육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별 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칭찬해 주는 정도를 조절해서 무조건 다 먹은 유아들만 칭찬한다면 골고루 먹기 힘들어하는 유아들은 성취감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유아들이 못 먹은 음식을 도전하는 유아들에게도 칭찬하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그렇게 식사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밑대에서 채식의 채소의 맛을 유아들이 고기만 좋아하고 햄이나 이렇게 인스턴트만 좋아하는 유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들은 아직까지 이제 혀가 미각이 발달하는 단계고 그죠. 그런데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 해서 평생 동안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감각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유아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할까 해서 채밑데이를 하고 또 채소에 대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들이 식사왕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깨끗하게 다 먹은 덕분에 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도 깨끗해지고 우리는 더 건강해진단다, 이렇게 식생활 교육과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가을에 이번 24년도 가을에 물을 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애들 하나씩 캐서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어떤 요리를 해 먹었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주고 또 영양 선생님은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어라고 또 안내를 해주시고 해서 가정에서 먹은 음식들을 요즘은 패들렛이라는 좋은 그런 의사소통 창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들렛에 올립니다. 패들렛에 올리면은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그 아까도 국가 수준 이제 교육과정 말 때 말씀드렸던 게 유아교육은 학부모 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와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유아의 특성이 다 다르고 개별 학부모의 요구 사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지금 이제 유아들이 교육과정 시간은 방과 후 시간 선생님 퇴근 시간보다 지나서까지도 소통 창구를 사실은 열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전화로만 스쿨톡으로만. 이유는 이제 유아들이 아까도 저희들 유치원 교육과정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방과 후 외에도 돌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유아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전화로는 그래도 6시까지 소통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이후 시간에는 선생님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스쿨톡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대면 상담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모든 학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상담 시간 정해서 면담실에 와서 면담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의 놀이 과정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급식도 그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 모두 이제 힘을 합쳐서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유아의 발달 단계도 서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잘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영양 선생님께서 특히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요즘 굉장히 민감한 유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영양 선생님 혼자서 또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 항상 신경 써서 유아들이 이제 급식을 할 때에도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 빨리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드릴 말씀도 많았는데 영상이 조금 끊기면서 제가 좀 당황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오셨으면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해 주실 분은 강현아 강사님이신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급식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5학년도 경북교육청 유치원급식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강현아 주무관입니다. 저에 대한 자기소개부터 해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건강과에서 유치원급식 업무를 2024년 7월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저와 대화나 통화를 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길지 않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유치원 급식 업무를 해보고 느낀 점은 아무래도 행정직으로서 자주 접해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식품비, 논지의모, 해썹 이건 뭐지? 하는 이런 생소함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희정 장학사님 포함해서 도와주시는 많은 좋은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 기본 방향 전달 연수에 제가 강의를 맡게 되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제가 왜 이런 십수년 혹은 몇십 년의 대단한 경력자 분들 앞에서 강의자가 되어서 앞에 나서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급식도 잘 모르는 제 발표를 들어주러 여기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7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 서부초에 98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급식을 시작하는 세대였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제 처음에 교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반찬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던 때여서 어떻게 안 들키게 남길까. 매일 나름 점심시간이 그렇게 치열했던 기억도 나고, 안동 서부초가 당시에 전교생이 1,80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애들 급식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6학년 이제 언니가 돼서 1학년들 교식에 이렇게 배식을 해주러 가서 열심히 국도 떠주고 밥도 떠주게 됩니다. 그때 어떤 그 엘리베이터에서 음식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이제 끌차에 끌고 애들끼리 배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메이터였고, 뭐 이런 저에게도 급식의 이런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운명이 있었다 하고 제가 급식 업무를 하게 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25학년도 유치원 급식의 정책 방향과 목표, 운영 원칙, 위생 및 안전 관리, 식재료 품질 관리, 그리고 예산 운영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유아 급식에 대한 정책 방향부터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PPT에는 따로 담지 않은 내용인데요. 올해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편찬하면서 여러 담당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책자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귀로만 들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141페이지 보시면 기본 방향 주요 변경사항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새로 넣게 된 부분인데, 넘기셔서 144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급식 일지를 개선한 내용 나옵니다. 이전 기본 방향에는 원화수에 따라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과 50인 이상 사립유치원의 급식 일지 서식을 달리 사용하도록 2개의 서식을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서식이 혼동된다. 또 작년에는 50인 미만이었어서 그 서식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서식을 써야 하는 건지, 이런 현장에서 문의랑 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한 가지 서식으로 통일해서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서식을 하나로 통일한 것 외에도 작성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간소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냉장 냉동고 온도 확인이랑 식기 세척기, 식기 소독고 온도 확인 항목이 위생관리 점검 일지에도 작성을 해야 되고, 급식 일지에도 작성을 해야 하는 이런 중복적인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급식 일지에서는 삭제를 하면서 개선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급식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들인 만큼 중복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간소화하고, 원화수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는 서식을 통일해서 업무를 많이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니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간소화된 서식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치원 급식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5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과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책자 표지 실어놨는데요. 특히 이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표지 아주 귀엽지 않으신가요? 이 캐릭터들은 중앙에 있는 얘부터 바비, 왼쪽이 야니, 오른쪽 라니, 그리고 완두콩 콩이랑 요 맨 오른쪽에 파란색 애가 뽀기라고 하는데 왜 뽀기인지는 사실 어떤 음식을 캐릭터에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가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의 학교 급식 캐릭터 공모에서 통해서 이제 당선된 작품인데요. 요 한 얘네 무리가 바비 프렌즈라고 합니다. 제가 요 교육부 연구사님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관련 안내가 오면 요 캐릭터들 유치원에서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정책 방향은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유치원 급식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인데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양 균형이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식재료부터 조리 과정, 배식 환경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통하는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를 쌓고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삶의 힘을 키우는 급식은 유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강화합니다. 아이들이 음식의 가치를 배우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의 추진 목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그리고 학부모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 내실화를 우리 교육청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유치원 급식 운영 원칙과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운영 원칙은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의 기본 원칙은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그러니까 중식에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아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업체 이용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급식을 운영하여 유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역량 강화도 필수적인데요. 영양교사는 급식 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사립유치원에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영양교사 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생 및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실시합니다. 조리 과정에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식 위생 점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관리자와 조리사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역량 강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요 다음에 실제 연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2월에 진행했던 유치원 영양교사 영양사 직무연수 사진입니다. 구미 연수원에서 공립단설유치원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3월 1일자로 배치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 22명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해서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영양선생님의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강의가 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저희 또 이번에 1월에 도교육청 연화관에서 유치원 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에서 강의해 주셨던 포항의 선생님 식생활 교육 사례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교구도 준비를 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수업도 하시고 체험 활동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사례가 어린이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이 아이가 무나물 반찬을 너무 잘 먹게 되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8월에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했던 조리사 위생관리 역량 강화 연수의 사진입니다. 900여 명 조리사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례와 예방 방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음악과 예술을 통한 심리치유 순서도 준비를 해서 이 연수 또한 참석해 주신 조리사님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열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3번은 교육지원청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사진인데요. 영양군에 있는 장기학 문화체험교육원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점검과 운영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와 서식 간소화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급식이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작성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이 사립 유치원이 학교 급식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위생관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유치원에서 작성하기에 너무 벅차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기존에 작성해야 했던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지, 청소 점검표, 배식 기록지, 위생관리 점검표 요 4개의 서류를 위생관리 점검일지 한 가지로 간소화한 게 2023년에 공문이 나간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경북교육청에서는 기본 방향에서 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해서 급식일지 서식까지 간소화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업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조리사 선생님들 조리 능력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성 강화 연수 사진입니다. 총 90명 조리사분들이 강사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협업해서 구상하고 조리하는 실습형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조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급식 운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위생과 안전 첫 번째로 꼽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생관리가 소홀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기 점검과 관리가 이제 사전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급식 위생관리는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안전한 급식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급식실 내의 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리기구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합니다. 오래된 조리기구나 설비는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조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도 2021년부터 기구 이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유치원 시설 규모 등에 알맞은 기구 배치 기준을 수립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 책자 하나 가져왔는데 실물 책자 보여드리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요거 공문으로 나가긴 했었는데 좀 작고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요거가 이제 사립유치원에서 기구 신청이 들어올 때 뭐 작은 국자 주걱 이런 것도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이제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거 어떤 품목이라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너무 그런 것들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교부의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좀 오래 고민을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기준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급식 관계자 위생 교육인데요. 조리 종사자와 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조리 과정에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대책인데요. 요거 오늘 오전에 제가 교육부 그 중회의를 듣고 왔는데 이제 식약처 합동 점검 그 내용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신속한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소비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월계 수입, 계피가루 이런 거 자주 쓰지 않는 품목인데 놔두다가 소비 기한 지난 것을 이제 합동 점검 때 적발이 되면 유치원 명, 지역 이런 게 전국에 공개가 되는 부분이니 주의를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의심 건이 있으면 신속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 환경 자체를 더 위생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급식소 경북교육청에서는 급식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유치원 급식기구 관리 표준 매뉴얼 요 책자에서도 좀 이제 식품 보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냉장고 관련해서 냉장고 노후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내부에 냉장 냉동시설 보강하고 식재료가 최적의 상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급식실 위생 설비를 개선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강화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 급식소 환경 개선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또 유치원 급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재정 관리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기준 유치원 무상 급식비는 167억 8,593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는 5% 오른 데 비해서 원화수의 감소세가 더 커서 전년 대비 2억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급식의 질은 재원을 많이 투입할수록 올라가는 걸까요? 이 대답도 제가 드릴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어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산이 한정적이더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급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급식비를 책정해서 유아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식 운영 담당하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더 좋은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을 준비를 했는데 22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네, 오늘 발표를 통해 2025학년도 경북교육청 유치원급식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급식의 질을 더욱 높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부산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송진선 장학사님이신데요. 지금 부산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에서 지금 장학사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1989년부터 학교 급식 업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 영양장학사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 관리와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오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한영양사협회 회장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선 장학사님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장학사 송진선입니다. 네. 경북교육청 관내 유치원 영양쌤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 급식의 그 위생 관리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석할 때 좀 집중하기 힘드시지만 딱 1시간, 1시간 아니죠. 40분만 집중하시면 유치원 급식의 위생 관리 전반적인 것을 완벽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요 40분만 딱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의 38%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비만 지도입니다. WHO에서는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단 하나의 공중보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동 비만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 아동의 비만은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비만으로 인해서 소아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고요. 19세 이하 현황을 보면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간경화가 증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아 비만, 소아 만성 질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기 함께 계신 영양 선생님들이 차려내는 유치원 급식이야말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영양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유치원 급식은 다음 3가지 안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 안내서, 유치원 급식 운영 영양 관리 안내서, 유치원 급식 시설 설비 안내서. 요것만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시면 유치원 급식 다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선생님들 책상 위에 유치원 급식의 바이블처럼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검증하시면 퍼펙트하게 유치원 급식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보게 될 위생 관리는 교육부의 유치원 위생 교육 자료와 동영상 콘텐츠, 가드 뉴스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될 위생 관리는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유치원 위생 안전 관리의 실제입니다. 다 같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똑같습니다. 유치원마다 위생관리 평소에 잘 하시지만 교육청 주관 유치원 급식 정기 위생 안전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요, 연 2회 이상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을 하는 데는 초등학교 위생 안전 점검 시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사립인 경우에는 50인 이상이 아까 퀴즈에도 나오더라고요. 50인 이상이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이 되고 이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은 연 2회 이상 그 교육청 위생 점검을 받게 돼 있고 50인 미만은 아직까지 학교급식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기 되면 어제 부산에 공문이 왔어요. 신학기 되면 시각처 주관 유치원 학교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지요. 작년에 그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의 유치원 9개원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 땡땡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한 건도 적발을 안 당했었는데 작년에 2개 유치원이 적발이 됐어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스타 소스나 쌈장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쓰잖아요. 그러다가 보관하다가 미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소비기한이 지난 것을 체크를 못한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곧 계약하면 바로 시각처 주관 유치원 학교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이 표에 있는 딱 5가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첫 번째 소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유치원 9군데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냉동고를 딱 열어봐서 소비 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있나 없나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실을 딱 열어서 혹시 쓰다 남은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소스류, 양념류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식품 보관실, 각종 가루 제품 보관, 특히 한 번씩 쓰는 거 있잖아요. 잘 지적되는 거, 월계수, 잎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한 번씩 쓰다가 매일매일 쓰는 거는 그 소비기한을 경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시고요. 조리 선생님들도 직접 확인. 내가 점검자다 생각하시고 샅샅이 모든 우리 조리실에 있는 모든 식품의 유효기간, 보관 방법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존식 미보관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적발이 되지요? 다 보관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적발이 됐어요. 뭐냐? 식단표랑 보존식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혹 후식류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르트 놓칠 수가 있어요. 뭐 배식하다가 모자라서 막 보존식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식단표에 나와 있는 그 종류 메뉴랑 보존식의 종류가 숫자가 같은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빠졌다 미보관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보존식은 몇 시간 보관하도록 돼 있지요? 네, 144시간인데 부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점검을 왔는데 폐기 시간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12시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요리를 빨리 했어요.
빨리 청소하신다고 11시 50분에 보존식을 폐기한 거예요. 근데 해필 재수없게 11시 55분에 점검을 왔어요. 5분 차이로 보존식이 버려진 거예요. 눈앞에서 보존식을 버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식 미보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쌤들 보존식 관리는 딱 책임을 한 사람을 지어주고요. 폐기 시간 철저하게 준수, 폐기 시간 이후에 폐기하셔야 된다. 이거 한 번 더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진단 미실시. 이거는 또 어떻게 그죠? 다 하는데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꾸준히 오시는 분 말고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래서 미진수, 미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실에 조리생님들 영양쌤 포함해서 5분이다 하면 건강진단 날짜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기준 위반. 뭔가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냉장고 외부 온도계 있지요?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도어, 덕터 조금 파손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가태료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실에 냉장고 온도계 정상 작동되는지 저 온도가 맞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조리쌤들 마스크 착용 미착용으로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됩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 40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페이지입니다. 별표. 별표 하시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조리 현장을 직접 다 확인을 하시고요. 조리 선생님들한테도 교육하시고 또 3월 계약하자마자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이 경북에서는 한 건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교육청 주간 위생점검을 1년에 2번 한다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교가 교대 부설초등학교 5년 근무했었는데요. 그 5년 동안 점검 몇 번 받습니까? 10번 받지요. 10번 5년 동안 10번 받으면서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습니다. 위생점검 운영평가. 그 팁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팁. 조리실에 조리 선생님이 조리사 포함 5명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천정부터 바닥 외부 5구역으로 나눕니다. 누가요? 본인들 보고 나누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관리합니다. 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누가 책임이에요? 그 구역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제 굉장히 책임 있게 관리가 됩니다. 이 실명제 관리는 주로 청소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학기별로 돌렸어요. 1학기에서 이렇게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이렇게 돌렸고 두 번째는 그 평가 세부 기준별 점검 시 확인 목록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가 척도가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평가 척도에 보면 뭘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계획서, 일지. 그래서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 척도를 보면서 하나 체크를 다 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청 점검 전에 점검표가 있잖아요. 제가 점검자가 되어서 직접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리선생님들한테 조리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세요. 이러면 조리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뭘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루뭉실한 작업 지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가스 부침기 1, 가스 부침기가 3대가 있다 하면 1, 2, 3 번호로 붙여놓고요. 가스 부침기 1의 세 번째 가스 밸브 기름때 보시죠. 여기 기름때가 많지요. 이거 청소하시고 반드시
예, 확인받고 가세요. 중요한 거는 작업 지시를 했으면 그게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청소하세요 하고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는 구체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점검 오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실은 어디 가서 인사하고 급식실까지 조리실까지 오는 시간 5분. 그때 챙겨야 될 거. 예, 구역별로 10가지씩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 딱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고 있는 딱 왔다. 점검이 떴다. 이러면은 1번부터 후룩 훑어봅니다. 됐나 안 됐나. 예를 들면 내가 냉장고 담당이다. 자, 냉장고를 탁 엽니다. 성에가 많이 껴 있는지 유통기한 확인하고, 그죠? 냉장고 온도 확인하고,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청 점검자가 와서 주로 보는 그 내용을 딱 10가지씩 적어서 5분 안에 호로록 확인해서 이 점검의 팁 1번부터 4번까지 숙지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점수가 깎일 이유가 없습니다. 챙겨서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학교에 조리 선생님들이 6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6분 중에 3분이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월요일 11시에 나왔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급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원이 대부분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 손 씻기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큼 개인 위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 위생에 4가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두 번째, 아침 조회 시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세 번째, 조리 시작 전에 개인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한다. 네 번째 중요한 거, 손 씻기를 생활한다. 네. 그래서 개인 위생에서 우리 보건증이라는 거, 학교급식 종사자는 보건증을 그 건강 진단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 그지요? 그리고 유효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효 기간에서 전후 3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 기간은 연장 불가능합니다. 자, 건강 진단 주기를 보시면 검사 기간이 2월 1일날 했다 하면 다음 유효 기간이 언제입니까? 8월 1일이 되죠, 그죠? 8월 1일에서 전후 30일. 그럼 며칠에서 며칠까지요? 7월 2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검사를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참고 표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유치원은 특히 단순히 조리를 하지 않고요, 단순히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배식만 해주는 선생님들은 건강 진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건강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배식 도우미는 앞치마, 위생모, 장갑, 마스크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배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 진단 결과서 이렇게 나오지요. 자, Q&A입니다. 건강 진단에 대해서 보시면 선생님, 최근 저희 유치원에 새로 오신 조리사님이 계시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유치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 진단을 받았어요. 예, 다른 유치원에 오신 거예요.
또 건강 진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그죠? 근무지 3개월 이내 받았으면 3개월 후에 건강 진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이 단순 배식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 진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단순 배식만 할 때. 근데 세 번째 질문. 단순 배식을 위한 지원 인력이 배식뿐만 아니라 조리실에서 교실까지 운반도 한다 했을 때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운반 행위가 상시 지속적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서 단순 배식만 했을 때는 건강진단 안 해도 돼요. 이 Q&A의 답은 교육부에서 한 거예요. 네. 그 다음 배식 전담 인력이 조리실 출입 또는 급식 운반 없이 단순 배식만 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네. 조리실 출입 또는 급식 운반을 하지 않더라도 급식실 내에서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배식과 상관없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단순히 배식만 할 경우에만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거는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선생님들, 교직원들 연수 때도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조회를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주요 증상. 이게 대표적인 식중독이 났을 때 일어나는 증상.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복통, 구토, 설사. 여기에서는 있다. 조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중에 발열, 복통, 구토, 설사했으면 조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균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침마다 조리할 때 발열, 복통, 구토, 설사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있으십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생관리 수칙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위생복은 외출복과 구분해서 착용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생복은 색깔이 어떤 색?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오염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밝은 색상. 그 다음에 긴 소매나 토시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합니다. 우리 팔뚝 여름에 덥다고 그죠? 맨살 절대 안 됩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위생복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토시를 해서 이렇게 맨살 상태로 그 조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위생모 마스크. 우리가 머리가 긴 분들은 긴 머리를 위생모에 그냥 넣지 마시고요. 딱 묶어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을 하고, 마스크는 코까지 덮어서 조리실 업무가 끝날 때까지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는 종류가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없습니다. 네, 꼭 K94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숨 막혀요. 자, 그러면 앞치마 장갑 착용 방법입니다. 자, 용도 3가지입니다. 뭐죠? 전처리용, 조리용, 청소용. 전처리, 조리, 청소. 세트. 자, 점검 와서 뭘 볼까요? 이런 거 봅니다. 오늘 수육을 하는데 어떤 분은 흰색 장갑을 끼고 하고, 어떤 분은 빨간색 장갑을 끼고 썰이고 있고, 어떤 분은 분홍색 장갑을 같은
같은 공정인데 다른 색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 선생님들이 조리할 때 같은 공정, 같은 색깔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화. 위생화는요,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되고, 특히 미끄럼 방지 소재가 돼야 되고, 요 슬리퍼 형태의 위생복 안 됩니다. 슬리퍼 형태의 위생복, 그래서 발목까지 덮는 위생화 착용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특히 그 외부나 화장실 출입할 때, 그죠? 화장실 전용 그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좀 의외로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화장실용은 그 위에다가 화장실용이라고 네임펜으로 썼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그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 신발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손톱입니다. 그래서 손톱 관리. 저는 학교 있을 때 월요일마다 손톱 검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개인 건강 물어보면서 손톱, 인조 손톱, 매니큐어 짧게 잘랐는지, 주말에 이제 손톱 다 깎고 오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장신구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착용을 금지하고요. 진한 화장, 향수, 인조 속눈썹 등 부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급식실에서 영양 선생님들이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저는 학교를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돼도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아예 안 해요.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 갖고. 하여튼 영양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 잘못된 개인 습관, 음식을 할 때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음식을 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면장갑만 착용하고 조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 씻기 중요하다 했지요. 손 씻기 전에 우리 조리실에 요 5가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세정대. 세정대와 소독제는 다르지요. 그죠? 세정대, 소독제. 특히 세정제와 소독제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그 다음에 손톱솔. 하나 사가지고 수년을 쓴다. 그죠? 이거 닳고 낡고 거기에도 세균이 묻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하고요. 일회용 종이 타월, 그래서 수건을 여름에서 같이 쓴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라 돼 있고요. 페달형 휴지통. 그래서 요 5가지가 구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고장이 났다, 낡았다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 사실은 이것도 참 기본인데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딱 2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첫째, 오늘 조리 작업을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조리하고 일어나서부터 손 씻고 소독하고 주르름이 줄 서서 다 손을 씻고요. 또 하나 어떤 경우가 반드시 씻어야 될까요? 그렇죠. 화장실을 출입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씻고 소독. 그래서 여러 경우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2가지. 작업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화장실을 출입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씻고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위생에서 Q&A입니다. 조리 배식 시 마스크는 어떤 종류를 껴야 되냐요? 모두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2번째, 청소나 설거지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때요?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되겠으나, 요 밑에 있지요? 되겠으나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기구의 식품 접촉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 작업 중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금수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나요? 예, 금수시는 필수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아서 쓰는 위생모 대신에 이 부직포 위생모 있잖아요. 위생모를 착용해도 되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작업 시 장갑이나 위생모들을 착용하는데 굳이 반지나 귀걸이를 빼야 할 거예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빼야 될까요?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자, 식기세척기에서 세척되어 나온 급식 기구나 용기는 어떤 종류의 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해야 할까요? 소독 다 된 거. 답변이 이래 돼 있던데 와 이거 지킬 수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별도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사가 착용하는 배식 앞치마도 소독해야 하나요? 소독 후 소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라텍스 장갑을 착용 시 수시로 바꿔 착용해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식품을 취급할 때 절대로 맨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소독된 조리용 고무장갑 또는 라텍스 일회용 고무장갑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라텍스 장갑은 일회용 고무장갑으로 탈착 후 세척 소독하더라도 재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위생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검수입니다. 자, 검수는 우리가 뭘 확인하죠? 일단 납품된 식재료의 원산지, 포장 상태, 온도, 소비기한, 품질 상태, 규격, 등급 등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구매 요구서랑 일치되는지 그죠? 비교해서 보고 수령을 할지 반품을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검수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검수는 식중독 사고 예방의 첫 단계다. 자, 검수 전에 뭘 챙겨야 될까요? 검수 인원은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2명 이상 복수 대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위생에서 검수 복장은 어떻습니까? 위생모, 위생복, 위생장갑 끼고 돼 있고 검수대는 바닥에서 몇 센치요? 60cm 이상. 예. 그리고 검수하기 전에 검수대는 표면을 살균하고 시작을 한다. 검수대의 그 조도 몇 도? 몇 룩스? 540룩스. 예, 다른 거하고 조명이 똑같아 540룩스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별도 조명을 달아서 540룩스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검수에 필요한 저울, 가위, 소독액, 온도계, 검수 기록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검수 전에 딱 준비를 하고 자, 검수를 이제 합니다. 맨 먼저 확인할 거 식재료 운송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운송 차량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와라 이런 의미지요. 첫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날은 확인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문을 싹 열었다. 내부 온도가 적절한지 차량 내부 청결 상태 그 보통 일동 탑자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요철 무늬로 돼 갖고 그죠? 스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청소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뭐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요. 한 주일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납품된 식재료를
금수 순서를 정하고요. 식재료 품질 상태 온도 확인하고 기록주의 확인하고 그다음에 품질 온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됐다. 금수가 끝났다. 외포장 밖에 종이 박스 있죠. 그죠? 이거를 제거하고 반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수 상태에서 부적합하다. 이건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반품 조치해서 재입고를 하게 되겠죠. 자, 식재료 운송 차량에 타코메타 있죠. 그죠? 온도계. 예, 배송 차량의 온도 기록주를 확인을 하고 내부 청결 상태는 여기는 월 1회 이상 돼 있는데 월요일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납품된 식재료도 검수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딱 나왔을 때 실온에 뒀을 때 쉽게 상할 수 있는 온도 관리가 필요한 것부터 맨 먼저 냉장식품, 그다음 냉동식품, 신선 채소, 과일, 상온 저장식품 또 오염도로 볼 때 다 이렇게 전처리가 된 거, 흙이 없는 오염도가 낮은 식품에서 흙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염도가 높은 식품 순으로 검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수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자, 식재료가 제대로 종류대로 들어왔는지 규격, 등급, 단위, 수량, 원산지, 포장 상태, 소비 기한, 품질 상태, 식품 온도를 확인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산에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야구르트, 요구르트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몇 박스씩 오잖아요. 그죠? 박스마다 유통기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박스면 이래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박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가 먹고 급식 시간에 먹고 이래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식약처에 신고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박스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박스. 그리고 우리가 담배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는 검수할 때 그 종이 박스에 그 4kg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는 좋아요. 밑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검수할 때 항상 뒤집어서 밑에를 열어서 윗부분부터 확인을 한다. 그게 요령이겠죠. 그죠? 자, 온도는 냉장식품은 몇 도 이하? 10도 이하. 예. 그다음에 냉동식품은 얼은 상태, 녹은 흔적이 없고 전처리된 채소는 몇 도 이하요? 10도 이하다. 그죠? 그다음 아까 전에 딱 확인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부적합 식재료가 왔어요.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들고 가고 나서 그런 거 납품한 적이 없다라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예. 부적합 식재료를 반품 또는 재납품을 지시를 하고요. 반품했을 때는 반품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진짜 고의적으로 그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부적합 식재료가 왔을 때는 사유서, 재발방지 확인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 2회 이상 반품 확인서를 발급하면 납품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숙지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수 기록제는 아까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도록 돼 있죠. 자, 금수 기록지의 소비 기한, 온도, 포장 상태, 품질 상태, 그다음에 조치, 반품한 거에 대한 조치 등을 기록을 하고요. 식재료 반입을 했을 때 외포장 제거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죠? 자, 검수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새벽에 특히 유치원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지요. 새벽에 배송된 부식을 업체 직원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아침에 출근한 조리사가 확인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학교 급식은 납품과 검수가 분리되어서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생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복수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선생님, 한 가지 제품에 소비 기한이 섞여서 들어온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육부 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빠른 소비 기한을 적는다. 예. 또는 맨 밑에 보면 제일 늦은 소비 기간을 적기도 하는데 뭐 저는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제일 빠른 소비 기한을 적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검수 끝났어요. 이제 조리를 들어갑니다. 올바른 가열 조리 공정입니다. 자, 가열 조리 공정은 보시면은 가열 조리해서 바로 배식을 하는 조리 과정으로서 전처리 단계에서 세척, 소독, 절단을 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은 따뜻하게, 찬 것은 차게 보관했다가 배식을 하게 되지요. 자, 가열조리는 우리가 열을 가하는 모든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가열조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온도 확인이죠, 그죠? 그 온도, 중심 온도를 반드시 측정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가열조리 후 처리 공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물, 그다음에 닭고기 샐러드, 익힌 것과 센 것이 이렇게 섞이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그죠? 이거는 1시간 반 이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익힌 것과 센 것을 안 섞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시금치 나물에 생마늘 안 넣었어요. 그냥 시금치 나물만, 시금치만 데쳐서 묻혀서 냈었고, 잡채에도 아예 센 걸 안 넣었어요. 네. 가능한 가열 조리 후 처리 공정이 없는 식단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좋겠고요. 데치는 것은, 익히는 것은 반드시 중심 온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센 것과 익힌 것을 섞을 때 가장 늦게, 그죠? 배식 직전에 호로록 섞어갖고 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가열조리 후 처리 공정의 안전관리 3원칙. 자, 첫 번째 뭡니까? 생채소, 과일류, 세척, 소독. 그 다음에 뭐 데치는 거 있잖아요. 데치는 것은 데치고 나서 식혀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혀서, 충분히 식혀서 이렇게 묻혀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중심 온도 측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그죠 있는 그런 거 탁 찌르면 되는데, 전이라든지 얇은 거 있잖아요. 멸치 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포개어서 이렇게 찌른다. 튀김류는 이렇게 그 소스의 장소마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특히 열이 잘 안 가는 가장자리 2군데 찔러보고, 오븐은요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각각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중심 온도를 딱 측정을 해서요 몇 도 이상? 75도 이상 가열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찔렀는데 75도가 안 된다. 다시 계속 가열을 해서 재측정을 해서 75도 이상이 됐을 때 가열을 종료를 하면 되고, 가열 조리 중에서 온도 측정 안 해도 되는 거 2가지 있지요. 뭐죠? 밥, 국, 100도 이상 끓으니까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중심 온도 기록지, 하여튼 열이 가는 것은 다 중심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온도 측정하는 담침 온도계가 이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 관리, 온도 측정 후에는 반드시 세척, 소독,
건조 전용 용기에 보관한다. 자, 올바른 가열 조리의 공정에 질문을 쌤들 하신 거예요. 멸치 볶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그래서 멸치 볶음처럼 이런 거는 측정하기가 힘든 것은 비접촉식 적외선 표면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 완료된 음식은 어떻게 해야 위생적이고 안전할까요? 저온으로 보관해야 된다. 찬 음식은 냉장고, 따뜻한 음식은 보냉고, 보온고 해서 찬 음식은 차게, 더운 음식은 따뜻하게. 근데 우리 유치원에 이런 시설이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 관리가 안 되면 무슨 관리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2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아까 익힌 것과 센 것이 섞이는 거는 1시간 반 이내에 관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척, 소독, 청소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는 우리 설거지 할 때 소독하나요? 안 하지요. 네, 안 하지요. 저만 안 하나요? 네. 그래서 급식실은 반드시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척은 뭡니까? 그릇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다 제거하고 나서 식품의 그 접촉되는 표면을 미생물을 제거하는 소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고 소독을 하면 소독력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완전한 세척과 소독이 연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기구별로 세척 소독 방법에서 칼, 도마 보겠습니다. 자, 칼하고 도마 사용했어요. 음식물을 제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 소독액의 그 용법에 맞게끔 이렇게 담궈서 5분간 침지해서 소독을 하고 건조 보관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 소규모 기구류, 찌끼나 수저, 국자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하고 또 금속재 이런 것들은 열탕 소독을 할 수 있고 그지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는 화학 소독을 하고 나서는 지정된 보관고나 소독고에서 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대 및 기기 표면 소독입니다. 그래서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70% 알코올을 분무해서 5분간 건조한다. 그 다음에 분해가 가능한 이런 조리 기구들은 최대한 분해를 해서 세척하고 소독을 하고 특히요 냉장고, 손잡이 이런 걸 여러 번 만진다 아닙니까? 그죠? 손이 자주 닿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소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락스를 이제 학생 식당에서 이제 소독을 표면 소독하는데 락스를 이렇게 부었어요. 서서 두두두두둑 이제 희석한다고 두두두둑 붓는데 이게 두두두둑 붓다가 눈에 들어간 거예요. 락스 원액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가서 꽉 해서 응급실에 가서 이거 치료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두두두두둑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어서 희석을 해야 된다. 자, 환기시설, 환풍기, 그리고 후드내, 그릇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떼어서 이렇게 청소, 소독을 한다라고 돼 있고 방충, 방서 시설 또 이렇게 외부랑 접하기 때문에 먼지 이런 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청소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방충망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에어커트는 이렇게 그 팬이 조리실 외부로 이렇게 향하도록 조정해 놓는다는 게 관리 포인트입니다. 방역은요
동절기는 3개월에 한 번 하고 특히 어떤 구멍 이런 게 있어서 지와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멍은 다 이렇게 막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이제 페달형으로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폐기물은 조리실 외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세척, 소독, 청소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중식 외에 오전, 오후에 간식이 나가는데 그때마다 칼도마를 소독해야 하나요? 칼도마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조리를 마치고 세척,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게 띵동땡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설거지 후 식기를 건조할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자외선 소독구에 넣어서 건조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자외선 소독구의 경우에는 이 자외선이라는 게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충분히 건조시켜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요. 자, 그다음 청소 점검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리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조리 장비, 기구, 우리 유치원 조리실에 있는 그 실제 장비, 기구들을 목록을 해서 청소 소독 계획을 주기별, 일별, 주별, 월별, 연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 점검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리실 외부로 통하는 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서나 한쪽이 교무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래요. 이럴 경우에 방충문을 설치해야 할까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커튼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에어커튼은 출입문의 외부에 설치하고 바람은 바깥쪽으로 약 15도 각도로 기울여서 하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별도로 또 온도계를 부착을 해야 되냐? 어때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게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별도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고 그것을 냉장고, 냉동고 각각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유치원 냉장고에 냉동실에 성해가 생기는데 꼭 제거를 해야 됩니까?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유치원 조리실은 협소해서 보존식 냉동고가 별도로 없는데 식재료 냉동고에 보존식을 보관해도 되나요? 예. 전용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정답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료 냉동고에 보존식 보관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일반 식재료와 섞이지 그 다음 저희 유치원은 식품 창고, 소모품 창고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규모 유치원에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죠? 조리실이 좁아서 식품과 소모품 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장으로 구분하든지 정리박스에 라벨링하여 분리 보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근데 식품 보관 선반은 반드시 벽과 바닥에서 15cm 이상 띄워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식품 창고에 온습도 관리 기준이 있나요? 있지요. 그래서 온도는 15에서 25도 이내,
상대 습도는 50에서 60% 이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거는 식품 창고에 온 습도계를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조리실에서 음식을 받아와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는 경우 선생님들은 조리실에 출입해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음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리실 밖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배식 때 배식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위생 장갑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 배식 완료 시간 기재는 마지막으로 배식 받는 아동 기준인가요? 해서 마지막 배식이 이루어지는 반 교실이 마지막 원화의 배식 완료 시간을 기입하여서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보죠. 보존식 용기는 스테인리스 또는 멸균 팩을 사용할 수 있고 제공된 모든 먹는 거는 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죠? 담는 시간은 배식 직전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분량은 1인분에 150g 이상 완제품은 포장 상태 그대로 담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유치원 급식의 위생 안전 관리를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자다가도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유치원의 조리 선생님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고 또 우리 유치원은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을 해 나가시면 퍼펙트한 위생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